예,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도 이제 좀 오르고, 뭐 특별하게 뭐 큰 지수의 변동성은 없죠.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랑 미국의 관세 얘기가 우리나라 뉴스에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 그죠? 네. 아무튼 관세 얘기는 또 어디 온데간데 없고 조용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냥 얘기해 주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조용해요, 그죠? 네. 뭐 트럼프가 지고 있다, 뭐 중국이 우세하다, 뭐 시진핑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이상한 기사들 많던데 그냥 뭐 친중 언론이죠, 그죠? 음?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조용합니다 일단은. 네. 미국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고 여기에서는 좀 지수가 좀 세게 떨어져도 큰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니니까 설령 지수가 좀 떨어져도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지금 0.98% 상승했는데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회복이 좀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수가 원래 좀 떨어져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설령 떨어져도 큰 걱정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조용하죠? 그죠? 네, 조용하면 한 번 더 또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놀래갖고 또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관세 얘기 나오면 제가 또 얘기를 또 정리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인데 중국은 미국을 못 이깁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각자 의견은 뭐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원하시는 쪽으로 뭐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해드릴 거냐면 원래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2차 경선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동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김문수 씨가 올라왔고 홍준표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떨어지면서 정계 은퇴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장중에 이제 그 홍준표 관련주들이 또 급락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주식시장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여기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그러니까 상고심이라고 하지, 상고심 그거를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선고하겠대요. 5월 1일이면은 내일 모레인데 5월 1일은 이제 그 저기잖아요. 그 뭐예요? 근로자의 날이라서 주식시장이 열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뭐 주식시장은 안 열리지만 뭐 관공서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5월 1일 날 선고한다고 해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 뭐 대법원에서 뭐가 판결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시간내에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간내에서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 그 어디에요 그 SK텔레콤 유심 그죠 해킹한 것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죠.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급등을 하긴 했는데 아주 일부만 급등을 했고요. 대부분은 오늘 급락을 하거나 쉬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여기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저희는 어제 옴니시스템 사가지고 어제도 수익을 보고 오늘 다 팔았거든요. 아침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잘 팔았고 새로운 종목도 이제 공략해서 수익을 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잘 팔았어요 오늘. 자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지수 얘기는 지금 방금 얘기한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걸로 이제 가름하고 넘어가죠. 요즘에 지수 얘기 별로 할 게 없어. 네. 패스. 자 그러면 이재명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재명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왜 3월달에 그 대법원에 저기 대법원이 아니지 2심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그게 이제 항소심이었는데 2심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뭐 그죠? 네. 나빠 보이진 않네, 그죠? 네. 이재명 씨 얼굴인데요. 여기 보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달 2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이게 앞서서 대법원이 22일 날 전원 합의체를 했잖아요. 네, 그거 나오고 딱 일주일 만에 네, 선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22일 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내용들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댓글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죠. 오늘은 신문기사 활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에 선고하는데 대법이 한 달 만에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했고 두 차례 합의 후에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접수 34일 만에 선고한다.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냐, 파기 환송이냐, 아니면 뭐 파기 자판도 있다는데 확률은 낮은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요게 이제 뭐냐면 대선 후보 등록이 5월 11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이제 나 대통령 선거 나갈 겁니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 10일 전에 빨리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그냥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등록하기 전에 무죄인지 유죄인지 뭐 아니면 파기 환송인지 뭔지 요거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거는 그거 맞는 겁니다. 예, 빨리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선거가 나오면 또 복잡해지니까. 근데 요거는 뭐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무죄냐 유죄냐, 뭐 만약 유죄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직접 자기들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파기 자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유죄야 끝,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버리는 것도 있다는데 확률은 낮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올 거냐 이거죠. 네. 저도 오늘 별로 이재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필이면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뭐 이재명도 한마디를 했겠죠.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대법원이 선고일을 지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했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쟁이들이니까 시간에 이제 등락을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시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 선고일이 잡혔어요. 대법원 선고일이라고 할게요. 선고일이 잡혔으면 이재명이 무죄, 사람들이 그죠? 무죄 나올까 유죄 나올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쏠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희한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재명 인맥주들이잖아요. 이거 그냥 계속 흘러내렸어요. 동신건설 마이너스 5% 그냥 막 흘러내려. 이제는 21선 깨지고 61선 깨지고 이제 하다못해 이제 121선까지 깨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단 이재명 테마주니까 끝났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재명 테마주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말이 또 씨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시간에서 이제 또 저런 얘기 나오니까 이 동신건설은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거든요. 즉 8시까지 거래가 되는 주식인데 그걸로 보면은 플러스 8%로 끝납니다. 마이너스로 쭉 떨어졌다가 플러스 8%로 돌아섰다고. 장중 저점 마이너스 6%, 이게 대체거래소 기준이에요. 근데 플러스 8%로 끝나. 플러스 12%까지 갔다가 8%로 끝나. 이 정도면은 거래소 상한가 수준이죠. 시간의 상한가 수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재명 테마주는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시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게 에이텍인데 시간에 정규장,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4% 빠졌고요. 대체거래소 쪽에서는 플러스 3%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상한가는 아닌데 아무튼 올랐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거래소 시간에도 보여드릴게요. 아, 나 대체 거래소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불편해 죽겠어. 동신건설. 아, 이거 시간에는 안 되지. 에이텍 모빌리티 3%, 토탈 소프트 플러스 1%, 오리엔트 전공 시간의 상한가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를 보면 끝난 거예요. 어제도 마이너스 12% 급락했고요. 오늘 4% 추가 급락했거든요. 이거 끝난 거지 뭐. 단 이재명 테마 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올랐잖아요. 시간에서 상한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라. 주식이 이런 식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 힘들거든. 시간의 상한가 같죠. 오리엔트 바이오 시간의 상한가. 그러면 대부분이 선고기를 빨리 잡은 게 이재명 무죄 주기 위해서 빨리 잡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법원이 선고를 잡은 거는 우리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한 거잖아. 그러면 제가 항상 누구 걸 봐야 된다 그래. 이럴 때는 누구 걸 봐야 돼요? 김동연. 김동연 테마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SG글로벌을 보시면 요것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23%까지 급등했어요. 23%까지. 대체거래소에서 상한가 할 뻔했어. 거래 터진 거 봐봐요. 800만 주 나와. 본 차트를 보시면 5시 이후에 이제 저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뽑았다니까. 끝날 때는 물론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7% 급등 마감합니다. 동신건설이랑 얘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동신건설은 이재명 인맥주고 SG글로벌은 저기잖아.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재명이 유죄 나올까봐 급등한 거잖아. PM풍년은 대체거래에서 거래가 안 되거든요. 얘는 이제 시간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 네?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는 이재명 유죄, 누구는 이재명 무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있는 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저 전문가 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봐요. 주식 전문가 하기 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이런 걸 처음 봐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기억력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비슷한 사례도 없어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을 또 해드리는 거라. 네. 이재명 테마 뭐 얘기해서 뭐해. 요즘에 이재명 테마 가지도 않는데. 근데 얘기 왜 하겠어요. 또 머리를 꽈놨어.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이죠. 목요일날은 근로자인이라서 쉬고 내일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니까 아침에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나왔어. 즉 이재명 유죄 관련주도 급등했고 이재명 무죄 나왔을 때 관련주도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일부만,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아셨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재명이 얼굴을 봐라 그러는데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되고 막 선거법 무죄 나오기 전에도 이재명 얼굴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 이재명한테 다 좋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알 길이 없어. 근데 아까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어쨌든 5월 1일날 선고한다고 딱 하니까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들을 쭉 봤거든요. 댓글들. 기사 내용은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기자들 요즘에 거의 다 자기들끼리 기사 베껴 쓰잖아요. 그죠? 기사 내용 거의 비슷해요. 댓글을 봤더니 뭐 구속해야 된다, 아니다, 무죄가 확실하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댓글이 많냐면 무죄 때리겠지. 헌법재판소 못 봤어? 신경 좀 끄세요. 이런 댓글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굉장히 크게 잃은 거죠. 저도 5월 1일날 오후 3시에 대법원이 무슨 선고 내리는지 저는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이면 부득이하게 봐야 되겠지만 다행히 그날 주식시장이 안 열려있거든요. 자, 안 보려고. 판사들이 무슨 판결을 낼지 전 모르겠다라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판사들이 무슨 판결을 낼지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셋째 주 월요일 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맞추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3개월 뒤에 그것도 셋째 주 월요일 날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맞춰요? 그거는 슈퍼컴퓨터도 못 맞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판사들 판결이야. 모르겠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말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말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알겠냐고 그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투표도 못 믿는다며. 그죠? 선거도 못 믿는다며, 투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그냥 냅두라 그랬던 거예요. 냅두라.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 정책에 맞춰서 살면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 네. 중국 인민들이 아직까지도 왜 공산당 치하에서 살아남아 있는 줄 아세요?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중국의 인민들은 바로 대책을 수립한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오건 뭐 저쪽에서 나오건 간에 왼쪽에서 나오건 간에 여러분들은 대책을 세우시면 돼요. 대책.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게 공개 저녁 방송 이제 오픈된 무료 방송이니까 제가 더 상세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되는지 저는 대충 압니다. 내가 상류층이다, 내가 중산층이다, 난 그냥 일반 서민층이다, 저 밑에 좀 소득이 낮은 밑바닥이다. 그러면 이게 딱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있거든. 살아남는 법이 있거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물론 따로 돈 받고 해드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냥 대책을 중국 사람들처럼 대책을 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여기서 하지 말아셔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어리석은 짓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데 매일 관련주 사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련주를 사? 갖고 있는 것도 팔고 그냥 좀 빠질 판에. 근데 꼭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로또를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나는 그 확률을 이길 자신이 없어. 안 사요. 그 돈 아까워서.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사시죠. 전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이제 사야지 복권이 되니까 복권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돈 쓰기 싫다 이거예요. 왜? 그건 제 주관이니까. 제가 주식 투자 지금 이제 전문가 리딩을 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크고 이건 해봤자 이거는 회원들한테 위험이 크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회원들한테 그렇게 내몰겠어요? 전 그런 짓 안 해요. 물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리스크를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극도의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게 두 개예요. 이재명 대법원 선고와 관련돼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개. 예측하지 마라. 첫 번째는 예측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걸지 마라. 돈 걸지 마세요. 베팅하지 마시라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쪽박이잖아. 세상에 시간에 의해서 이재명 관련주도 가고 반 이재명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처음 본다니까요. 네. 하지 마세요. 근데 원하시면 하세요. 또 하고 싶으면 또 하시겠지. 근데 결과가 이렇게 썩 좋진 않으실 거라. 네. 운이 좋아서 돈을 벌어도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하시면 또 잃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이재명 씨가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무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호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국민적인 반감이 더 크게 일어나서 그게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테니까. 그 요즘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분이거든요. 이낙연 씨. 이낙연 씨가 요즘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씨를 비판하고 반명 연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반 이재명 연대죠. 이분 민주당에서 할 거 다 하셨거든.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도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네. 그죠? 네. 근데 그분이 요즘에 인터뷰하고 어디 행사장에서 이제 이재명 씨 비판하는 거 보면은 이분 원래 말투가 되게 점잖으시잖아요. 그죠? 네. 점잖게 할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옳은 말 했다 그 뜻이 아니라 이분이랑 이 이낙연 씨가 보니까 보수 쪽이나 아니면 한덕수 있잖아요. 한덕수 씨 쪽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대철이라고 이분이 민주당 원로잖아요. 원로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뭐 이분도 뭐 비리가 많았던 분이긴 하지만 한덕수는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낙연도 빅텐트를 돕겠다고 했다. 빅텐트는 어디예요? 빅텐트를 누가 쳐요?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치겠지. 글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뭐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요. 3%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많아야 3%? 근데 3%면 엄청 큰 차이거든. 그러니까 전라도 호남 쪽의 표를 이분이 뺏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한덕수 총리도 이제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 호남뿐이잖아. 호남표가 이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재명 씨도 지금 대권 이게 물론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보수 쪽에서 투표를 별로 안 할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들 실망들을 많이 해요. 근데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를 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하세요. 목숨 걸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한테 투표하지 마라. 뭐 보수한테 투표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투표하시고 대선주 하시라니까. 근데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라고. 그 이낙연 씨 아까 제 인터뷰를 한다. 뭐 연설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되게 좋은 그걸 쓰시더라고. 옛날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옛날에 동아일보 특파원을 많이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일본 그 격언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격언을 얘기했냐면 그 우리 주식하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분이 얘기하신 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낙연 그 씨가 얘기한 거를. 일본이 이제 섬나라니까 어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부들이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젊은 어부는 파도를 무서워한대요. 거센 파도를 무서워하는데 노련한 어부는 안개를 무서워한답니다. 안개를 두려워한다 이거죠. 주식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막 하다가 지수가 조금 급락을 하거나 급등락을 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뭐예요? 세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면 변동성을 파도에 비유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만 커지면 그냥 이 초짜나 아니면 진짜 이 그릇이 작은 개미들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네.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근데 노련한 개미들은 이거보다 뭘 두려워해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있어야 돈도 많이 버는 거지만 정말 이거는 살다 처음 보는 광경이 나오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두려워해요?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러잖아요. 시간에서 어떻게 유죄 나왔을 때 수혜주와 무죄 나왔을 때 수혜주 같이 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돈 걸지 말라고 제가 막 아까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어부, 초짜 어부는 아닌 거예요. 노련한 쪽에 속하는 사람인 거지. 응?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 변동 한다니까. 돈 벌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재미를 보시면요 다음에 재밌어갖고 또 똑같은 거 또 하게 돼 있어. 그러다가 한 방에 골로 가잖아요. 아시겠죠? 내일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보통 이러면은 주식시장은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테마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맨날 그런 거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오늘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봐도 뭐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둘 다 가는데 아주 미치겠어 진짜. 국민의힘에서 오늘 2차 경선을 발표했는데 아니 어떻게 한동훈이 올라옵니까? 죄송합니다. 저 한동훈 싫어합니다. 네. 왜 그런 얘기하느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제 개인 방송이니까 뭐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네. 맞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KBS, MBC 제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네. 저 원래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배신하는 정치인들은 저는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홍준표 씨를 밀어내고 올라왔더라고. 안철수 씨야 뭐 원래 탈락할 것 같았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라왔어요. 김문수 씨는 계속 1등이었고 얼마 전에는 홍준표 씨가 1등이라고 막 그러더니 홍준표 씨가 그냥 탈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튼 그래요. 이 사람이 아무튼 올라왔대. 그래서 최종 경선은 이제 5월 3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이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얘네들. 네. 민주당은 단합이라도 됐지. 근데 이것들은 단합도 안 되고.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썩었지. 근데 여기는 같이 썩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선거에서 이길 마음이 없는 애들 같아요. 제 말 뭐 틀려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던데.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랬는데 홍준표 아저씨가 정계를 은퇴해버렸어요. 은퇴해버렸어. 30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 지어.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당도 떠났는데. 이분을 뭐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요동을 쳤겠죠. 김문수 관련주들은 그냥 어차피 김문수 씨가 계속 1등인 줄 알았으니까 별 그런 게 없었어요. 김문수 관련주들은 그냥 평범한데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봅시다. 우원개발 그냥 이래요. 옵티시스, 화신전공, 세원전공, 대형포장이랑 평화홀딩스는 뭐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래요. 별 반응이 없어. 근데 한동훈 됐잖아요. 한동훈 테마주가 이게 골 때리는 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태양금속인데 어제 얘기해드렸죠. 이거 세력이 팔고 나간 것 같다고. 그죠? 이러다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한동훈이 이제 결선에 질주했다고 그러니까 급등을 하긴 했는데 당연히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선 올라갔네? 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 이거 이해 가세요? 대통령 배신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잖아요. 그때 거래가 이만큼 터졌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주식 20년 이상, 25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거든요. 떨어지기 전에 세력이 나가려고 들었다 놨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나가나 보다. 근데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런 거래가 터질까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갈 때는 세력이 매집을 했거나 아니면 도망갔을 때예요. 이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런 거래가 터졌을 때는 항상 뭐예요? 꼭지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꼭지에서 터졌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왜 여기서 터지냐 이거라고 이게. 한동훈을 열렬히 사모하는 뭐 한딸들이나 그죠? 지지자들이나 한동훈 테마주에 물리신 분들은 이걸 세력의 매집이라고 믿고 싶으시겠죠. 그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고 이게. 여기서만 그랬을까요? 평화홀딩스 김문수 테마주죠. 여기도 떨어지다가 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나간 거 아니에요. 평화홀딩스는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요. 2,000원짜리 주식을 세상에 16,000원까지 올려놨으니까 김문수 대장주로서. 그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종목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수익 나면 빨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렇죠. 이상하게 났다니까. 한국선제 이거 보세요. 아니 홍준표 테마주가 다 안 올라가는데 혼자서 난리를 지기더니 막 올라가요. 다 안 가는데 너 혼자 왜 그러니?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또 거래가 또 엄청 터져. 이런 거래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대선 테마주 하셔야 돼. 왜? 대선 테마주 아니면 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오래 머물지 말라니까.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있죠. 과거에 여기서 21년도에 윤석열과 홍준표 둘이서 그때 국민의힘 경선에서 막 겨루고 있었거든요. 1, 2위를 다투면서. 그때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게 터지면서 급락해버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안철수 써니전자 혼자서 막 급등하더니 거래 터뜨리면서 끝나버렸잖아요. 오세훈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나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리신 분들 물타기 하시는 거는 저는 해롭다라고 봅니다. 뭐 이러다가 뭐 내일 또 10% 20%짜리 단기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잘 지혜롭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네. 그 나중에 그냥 어이없이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 오늘 이제 많이 이제 들었다 놨다 했는데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실현을 2개를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스크림에도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헤어졌어요. 한 11%까지 급등했는데 9시 딱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매도 다 해버리라고 매도 사인 잡고 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 후발주들이 올라오니까. 태양건설 급등했죠? 여기 저기 뭐야 요거하고 TY홀딩스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거. 잠깐만 이걸로 봐야지. 급등했죠? 그것도 어제 요만큼 올라왔었고. 이게 뭐냐면 저 얘기 드렸는데 한덕수씨 학연이에요. 제일 먼저 가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이거든요. 학연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하버드 그 동문 수혜주더라고요. 어제 그 파란색 관리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도 급등. 일정실업 2연상. 태양건설이 급등하니까 태양건설 우선주. TY홀딩스 가니까 TY홀딩스 우선주도 급등. 이런 식이에요. 저가주 메이슨 캐피탈 급등.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에 많이 갔었던 시공테크 전고점 돌파 못하죠?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끝난 건 아니에요. 대한제당 마찬가지고 유니크 눌려있죠?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 그게 문제지. 모엔즈 오늘 신고가 조금 더 냈다가 마이너스로 막아가죠. 한덕수 총리 관련주가 끝났냐? 안 끝났다니까. 대신에 여기에 이제 개미들이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내가 좀 먹으려고 이제 매집해놨는데 얼굴도 모르는 개미들이 막 들어와서 난리를 지기고 있네. 내가 정성껏 매집해놨는데 들어와서 단타를 치고 내가 사고 있는데 방해를 하지 않나. 난리를 지어요. 난리를 치게요. 여러분한테 올리시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올려? 안 올리지 당연히. 다른 거 올리는 거야. 다른 거. 저기 밑에 누가 봐도 사겠어요 이거? 오늘 상한가 2개 나오니까 유명해졌지. 상한가 2개 나오기 전날 거래량이 얼마냐면 2966주예요 3000주가 안 된다고.
거래대금 3,200만 원. 이런 걸 여기서 추천하죠. 요거도 먹어요. 뭐 이런 걸 주냐고. 상한가 가면 아차 싶겠지만 이렇습니다. 한덕수 관련주 쪽 돈이 가는 거예요. 김문수 씨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지 아니면 한동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덕수 씨 쪽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도 지금으로서는 제일 유리한 게 맞지만 보수 쪽에서 이낙연 이런 분들하고 같이 빅텐트를 쳐버리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 공략하시는 거는 대찬성.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 선거 끝나도 많이 갈 거야. 어제 얘기해드렸죠. 선거 끝나고 계속 가는 종목을 본 적도 없고요. 대부분 선거 전에 다 떨어져. 네. 보셨잖아 방금. 근데 미치겠어 진짜. 바뀌질 않아. 백날 이런 얘기하면 뭐해. 듣는 사람은 듣는데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는 거지. 네. 본인 생각대로 가시더라고. 네. 아 그리고 김경수 관련주도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아까 김동연만 얘기했죠. 김경수 관련주도 시간에 급등했다니까. 이재명 유죄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네. 그리고 여기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SK텔레콤 유심 교체 그 관련주들 있죠. 끝난 거 아니고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제는 옴니시스템 아침에 여기서 매수시켜 드렸고 단기로 팔 사람 팔고 20% 정도 수익 났을 때 나머지 오늘 아침에 여기 다 아침 일찍 매도세 내드렸죠. 9시 전에 잘 파셨을 거예요. 데미지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하면은 수익이 한 5%까지 나셨더라고. 어제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하면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한 35% 수익 나셨더라고. 잘하셨고 오늘 LG 헬로비전을 추천했잖아요. 똑같은 유심 수혜주. 어제 20% 급등 마감한 건데 아침에 시초가가 안 뜨길래 이거 추천했거든요. 14%까지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 회원들도 한 14% 수익 나셨을 거예요. 요거는 아침에 바로 날아간 게 아니라 분차트 보시면 1분 봉으로 봅시다. 매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한 5분 이상 눌렀으니까. 그죠? 네. 아마 적당히 사셨으면 15% 이상 수익 났을 겁니다. 공시적으로 14% 수익이고. 그죠? 네. 그리고 매도 사인 내드렸죠. 그죠? 매도 사인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수익 실현을 해드렸는데 수익 많이 났잖아요. 이거 왜 추천했냐면 알뜰폰이에요. 왜 알뜰폰을 추천했냐면 아니 비싼 돈 내고서 SK텔레콤 썼는데 이따구로 할 거야? 비싼 돈 내고서 쓸 필요가 없겠네? 아이 더러워. 알뜰폰으로 가야지. 실제로 그런 기사가 요즘 많이 나왔거든요. 그 뭐예요? 수혜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심 관련된 종목만 찾을 때 머리를 좀 쓴 거죠. 알뜰폰으로 가겠네. 저는 이제 저는 KT 쪽을 쓰기 때문에 굳이 뭐 갈아탈 이유는 없는데 사람들이 알뜰폰으로 많이 가겠더라고. 어제 좀 급등했길래 오늘 아침에 시초가 안 뜬 걸로 추천하려고 동시효과 끝날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고 추천드린 거예요. 아침 일찍. 아마 내일 또 나갈 수도 있고 이 관련주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제 얘기해드렸던 이 SKT 관련주들이 다 오늘 급락했거든요. 엑스큐어 얘 하나 살아남았지. 점으로 가는 거. 얘 말고 뭐 옴니시스템, 유비벨록스 뭐 다 장대 음봉 맞고 떨어지잖아요. IG비전 뭐 음봉 맞고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다 몰렸을 거라 이거 들어간 사람들. LG 헬로비전도 급등할 때 쫓아 들어온 사람 다 물렸겠죠. 왜 그러냐면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 아주 강력한 저항 때 다 걸렸습니다. 다 걸렸다. 그래서 다 급락한 거예요. 근데 저항대가 없는 주식이 하나 있어. 어제도 희한한 애 그랬던 거 있죠. 더즌. 이거는 안 걸렸어요. 매물대. 왜? 매물대가 없거든. 왜 없는데요? 왜 얘만 없어요?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한 지 지난달에 딱 한 달 됐거든요. 근데 고점이 여기야. 전고점이. 근데 여기를 이미 해결을 봤어요. 저항이 없어.
얘가 그런 거예요. 전 저항 없는데 가도 돼요? 넌 가. 난 간다. 막 가는 거예요. 자, 뒤에서 이제 옹이 시스템은 어이, 너는 일로 와. 넌 저항이 있잖아. 저항이 있거든요. 어딘지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법이라서. 저항이 저기 어디 있어. 되게 센 저항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다 걸려요. 근데 안 걸린 애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더즌이에요. 더즌. 신났어. 그래서 어쨌든 SK텔레콤 이거는 그 유심 관련된 수혜주는 끝난 건 아닌데 이 종목들 앞으로 많이 가려면 유심 피해자들이 쭉쭉쭉 나오면은 더 많이 갈 수 있죠.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오늘 얘기해드린 거 정리를 해드리면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나올지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굉장히 해롭습니다. 유죄 나오면 이재명 유죄 나오면 유죄 나오는 대로, 무죄 나오면 무죄 나오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베팅하지 마시고 그쪽에 결과 나오고 나서 베팅하세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가 좋으면 결과 나오고서 베팅하셔도 늦지 않아.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무죄 나와도 반감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선거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종목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꾸준하게 저희 방처럼 순환매 돌리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스크림에도 다 팔았고 오늘 LG 헬로비전 단기로 오늘 사서 오늘 팔았어요. 어제 산 오니시스템 오늘 30% 수익 넘게 되고 다 팔았고. 혼자 하기 힘드시죠? 시간 자꾸 끌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싹 이렇게 진단받고 매수 매도 사인 문자로 다 나가고 다 나가요. 나가고 손절 같은 거랑 뭐 미친 듯이 막 뭐 분할 매수 막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그런 거 안 시키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세요. 네. 단기랑 스윙을 병행하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회원가입하시면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고 어떻게 비중 조절하시는지 다 알려드리니까 적응도 금방 하실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